안녕하세요. 서울 나힐 여성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정현정 원장입니다. 시험관하기 몇 번까지 해야 되나 고민되시죠? 나 이제 포기해야 되나 하는 마음하고 혹시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늘 공존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했던 난임 고차수 임신 성공 케이스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서 고차수 시술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해요. 시술 몇 번까지 가능할까요? 시험관하기 시술은 보통 6번까지는 한 세트로 생각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아졌고 시험관하기를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일찍 시작하시기 때문에 1, 2, 3차에 성공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기는 해요. 하지만 여전히 4차 이상, 심지어 17차, 18차에서도 성공하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중요한 건 횟수보다 왜 이전에 실패했는지 원인을 종합적으로 찾고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케이스를 몇 가지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억나는 환자는 30대 초반이었고 생리가 불규칙하신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셨는데 타병원에서 시험관하기를 5번을 하셨는데 난자는 많이 나오는데 쓸만한 난자가 한 개도 없대요.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던 분이셨어요. 실제 채취를 보니까 난자는 20개가 넘게 나오는데 수정이 1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배아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역시 실패했어요. 그분이 뭐 뚱뚱하신 분도 아니었고 다른 가족력이 특별하게 있으신 것도 아니었지만 당뇨병 검사를 해서 12시간 혈당이 높고 공복 인슐린도 높고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 전 단계가 있었어요. 이거는 난자세포에 정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메트포르민이라고 하는 당뇨병 약,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는 약 환자분에게 이걸 썼더니 첫 번째 달에는 그렇게 배란이 안 되던 분이 자연 배란이 되더라고요. 임신 시도를 했는데 자연 임신은 실패했었고요. 두 번째 달에 한 번 더 썼어요. 그런데 정말 난포가 예쁘게 자라고 그 달에 자연 임신에도 성공하셔서 아드님 나셨어요. 그리고 이 케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시험관과 시험관 사이에 자연 임신도 할 수 있어요. 무려 8%나 되는 분이 자연 임신으로 시험관 사이에 출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쉬는 동안에 자연 임신 시도도 놓치지 마시고 내 몸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숨겨진 남성 난임 원인을 찾았던 케이스들이 생각이 나요. 시험관하기를 계속 실패를 하셨을 경우에 다시 돌아보면 정자 문제가 아닐까 의심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정자의 DNA 손상 정도를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방법은 아니라서 얼른 검사할 수 있도록 도입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정자의 DNA 손상을 많이 일으키는 것은 유해활성산소가 많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자가 DNA가 손상이 되게 돼요. 고도비만, 특히 복부비만이라든지 담배를 많이 피운다든지 술을 많이 드신다든지 운동을 안 한다든지 하루에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코골이가 너무 심해서 밤에 잠을 못 자서 산소가 부족해지는 수면 무호흡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착상 실패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요. 어떤 때는 착상이 돼서 수치가 나오다가 초반에 자꾸 유산이 되는 반복적인 실패의 원인이 남성 요인인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남편분을 숨겨진 문제가 없었는지 재정비를 하고 이러고 난 다음에 정자의 DNA 손상이 가장 적은 정자를 고를 수 있는 선별 검사법이 있어요. 정자를 선별해서 미세 수정을 해주면 그렇게 해서 졸업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 검사만 하지 마시고 부부가 꼭 함께 난임클리닉 방문하셔서 재정비해 보시는 것을 권해요. 이거는 30대 후반의 부부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이분은 40대 초반이었어요. 시험관하기를 7번을 하셨는데 계속 착상전 유전 검사로 염색체 검사를 계속했는데 정상 배아가 나오지 않아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포기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고민을 안고 저를 방문하셨는데 점검을 해보니 이분은 자궁에도 생리과다 생리통을 많이 일으키는 자궁 성근종이 있었고 남편은 담배도 피시고 전혀 건강관리가 안 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건강관리를 하고 남편에게도 항산화제를 먹이면서 운동도 시키고 부인은 자궁 내시경을 해서 봤더니 자궁 성근종하고 자궁 내에도 성근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수술을 해주고 약물 치료도 해서 자궁을 재정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남편께서도 정자 관리를 잘 하셨으니까 그리고 부인도 항산화제 잘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셨고요. 그리고 시험관하기를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난자는 많이 나오시는 분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정상 염색체가 5개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동결을 해놓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를 하고 자궁 성근종이
교정이 잘 정비가 된 상태에서 분결배아 이식을 했더니 하나만 넣어도 임신 성공하셔서 출산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나이가 장애가 될 수도 있지만 나이가 가진 문제 이외에도 더 악화 요인이 없는지 잘 찾아보고 정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맞아요. 횟수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네, 같은 방법만으로 반복하는 거는 한계가 있죠. 고차수로 갈수록 반드시 자궁 내막 상태도 점검하고 배아에 유전 문제가 있으니까 부부의 염색체 구조적 이상이 없는지 호르몬이나 면역학적 요인도 확인하시고 더불어서 식단과 운동, 수면 등 생활습관 교정, 특히 음주, 흡연 이런 거 확인해서 교정하시기를 바라고요. 문제 찾아서 교정하고 시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차수 시술은 체력과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여전히 성공 기회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난임 관련해서 심리상담 지원도 하고 있으니까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0대 중반이든지 후반이든지 40대 초반이든지 모두 고차수 끝에 임신 출산에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무엇을 바꾸었는가입니다.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함께 실패 원인 점검해 보시고 새로운 전략으로 새롭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지막 도전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난임은 임신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임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